被害者の名は森野作造。この村で農業を営んでます。눈 덮인 시골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현장에 찾아온 경찰들과 お前この一面雪景色を見て何も感じんのか。どう見ても普通の事件ちゃうやろ。 미스터리한 사건 현장, 그리고 곧이어 어딘지 어설퍼 보이지만 추리물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주인공. はじめまして。人呼んで頭脳明晰、容姿端麗、神出鬼没の名探偵天下一大五郎です。 탐정이 등장하죠. こんなイケメン警察じゃ拝めないわ。私森山瑞希って言います。写真いいですか。 사건 현장 주변엔 눈으로 인해 모든 흔적들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건 목격자가 지나온 흔적만이 남아있었죠. 現状から考えて今回の謎は十中八九お前の大好きなあれや。誰があんなもん好きなもんですか。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형사와 탐정,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마치 오래된 추리물의 클리셰를 보는 듯한 장면. 古今東西ミステリーの魔力に取りつかれた作家たちは競い合うように斬新なトリックを考案し数多くの推理小説を世に送り出してきた。 사실 이곳은 작품이 제목처럼 명탐정의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모든 것이 추리의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며 그 안에 인물들 역시 각자가 맡은 역할이 존재했습니다. 俺の名前は大河原万蔵。警視庁捜査一課の警部だ。 경보 오가와라. 그는 엉뚱한 추리로 탐정을 돋보이게 하는 감초 역할로 항상 주인공이 해결한 사건의 공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추리물의 멜로를 담당하게 될 캐릭터. 本日付で配属になった藤井です。 신임 여영사 후지. 그녀는 어쩌면 주인공 탐정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인물로 이 추리극 속에서 히로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名探偵天下一大五郎です。 주인공 텐카이치. 똑똑하지만 건방진 탐정의 전형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모인 이들이 추리하게 될 첫 번째 사건. いろりに当たってたところを背後から殴られたようですね。今日は一緒に釣りに行く約束してて6時に迎えに来たそうです。でも戸は開かないし呼んでも返事はないし、仕方ないから裏に回って窓から中を覗いたら作造さんが頭から血を流してたそうです。ちょっと待った。なんで戸開かへんかったんや。作造さんは寝る前に入り口の戸に棒をかましておくんです。鉄吉さんに呼ばれて私が来た時もやっぱり戸は開きませんでした。それで私が体当たりして戸を破りました。 사망 원인은 뒤에서 습격당해 발생한 사건으로 분명 타살임을 알 수 있었으나 집안 의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범인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これは完全な密室殺人です。何？密室殺人？え、それが何か。いや、だってそんなの犯人捕まえてからどうやって密室にしたのか聞けばいいでしょ。君は素人。 아무튼 수사가 시작됩니다. このままじゃ真犯人の思うツボですよ。何？ 이번 밀실 사건의 첫 번째 의문은 눈 위에 범인의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 警察が駆けつけた時、雪の上には鉄吉さんの足跡しかなかった。作造さんの死亡推定時刻は雪が降る前よ。だから犯人の足跡がなくても不思議じゃない。でもあっちの謎はまだ解けてないだろ。あっちって。シンバリ棒のことだよ。 그리고 두 번째, 범인이 어떻게 집안에서 문을 잠근 뒤 아무 흔적 없이 밖으로 빠져나갔느냐는 것이었죠. 事件の謎を解く鍵はきっとミストリックにある。 그리고 한편 인근 옆마을에선 폭동이 발생합니다. 式の直前だってのに厄介なことになったな。先ほどの壁神様のたたりというのは。 이곳 폭동의 원인은 이 마을 전설과도 연관이 있었는데 村の地主でもある壁神家の人間が外の人間と結婚すると災いが起こるという言い伝えがあるんです。出た、村の言い伝え。キミコは隣町の人間なんです。だから作造さんが死んだのも僕らのせいだと。 카베카미가 이타치오가 옆마을의 키미코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오래된 전설을 맹신하던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결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게다가 8년 전 아버지 역시 옆마을 여성 과제 후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도 이들이 결혼이 마을에 저주와도 같았죠. 또한 마을 사람들보다 더욱 이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キミコさんは壁神家の家柄にはふさわしくないんだわって。結婚相手ならもっと身近にいるじゃない。
그건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숙모 치즈코와 그녀의 딸 레이코. この縁談なかったことにしましょう。何言い出すんだよ君子。だって 그리고 마지막으로 だったら今すぐこの家から出てってちょうだい。サエコさん？ 타치야의 계모 사에코였습니다. 本人がそう望んでるんだもの。それでいいじゃない。僕は絶対に君子と結婚します。再婚相手はこっちのようですね。サエコおば様も必死ね。遺産を1円も分けてもらえなかったんだもの。無理ないわ。 그리고 그날 밤 達也さんに思いを寄せる玲子さんは今回の結婚に誰よりも反対していた。作蔵さん殺しの目的が達也さんの結婚妨害だとしたら玲子さんが犯人だとも考えられます。玲子さんが犯人ってことは母親の千鶴子も一枚噛んでるのかも。そりゃ 이야기는 숙모와 그녀의 딸을 용의자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玲子さんを疑うなら公子さん快く思ってない紗栄子さんも調べたらどうです？ 하지만 이때여 형사는 계모를 의심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どっち美人？え？ぶっちゃけやろ。さあ。 그건 추리물의 규칙 안에서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굳이 추리할 필요도 없이 미녀가 범인인 확률이 가장 높다는 클리셰와 それもまた本格ミステリーの掟の一つや。 주인공만이 범인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불문율이 존재했기에 경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なんか屈折してますね。すいません天下一です 한편 텐카이치는 유령 용의자인 계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리고 그곳엔 達也 겁에 질린 타치야와 이미 주검이 된 레이코가 있었습니다. 壁紙の伝説利用してレイコを殺したのはお前やな。僕は彼女に呼ばれてここへ来ただけです。な、下着姿になっとらないかお前。押そうとしたんやろ。刑事さん、これは何かの間違いです。達也さんは人殺しなんてできる人じゃありません。 사건 현장엔 레이코가 속옷만 입고 있었고 타치야만이 그녀와 같이 있었기에 당연히 타치야가 의심받게 되지만 사실 타치야를 창고를 불러들인 건 레이코로 그녀는 타치야를 기절시킨 뒤 자신이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이었죠. 다음날 혐의가 풀려 집으로 돌아온 타치야.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약혼 여인 키미코의 시신과 함께 그녀가 남긴 편지까지 발견됩니다. 作蔵さんと玲子さんを殺したのは私です。実は私、達也さん以外に付き合ってる人がいました。あなたに近づいたのは財産目当てだったのです。彼と一緒にいるところを作蔵さんに目撃され、あなたにばらされたくなければ金をよこせと脅迫されていたのです。そして玲子さんを殺すつもりは毛頭ありませんでした。でもあなたと結婚できなくなったら肝心の財産を手に入れられなくなる。そう思ったら全ては私の愚かさが招いた事件です。 이로써 모든 것은 키미코의 범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듯 보였으나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そんなわけないじゃん。だって事件だったら公子さんの自白で解決したでしょ。僕の見せ場がまだ残ってるのに 탐정이 아직 추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 主人公が謎を追ってる限り事件は終わらん。 이것조차도 반전을 위한 클리셰의 일부였습니다. もしもし。警部真犯人の正体分かりましたよ。それとミストリックの謎も。そろそろ頃合いやと思ったぞ。お待ちかねの謎解きやりますんで明日の朝事件の関係者集めてもらえます？任しとけ。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탐정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관계자들을 만나러 향합니다. みんな揃ってるね。2人しかいないんですけど。なんか問題でもあるんですか？終わりだよ。だってこれじゃただの二択だろ。誰が真犯人かっていうドキドキが全然ないじゃないか。 추리물이 마지막은 다양한 용의자들 속에서 추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하지만 사건 관계자들은 이들뿐이었기에 でも明らかに犯人とは思えない人集めたってしょうがないじゃない。それでもいないよりはマシだよ。 그래서 결국
なんで私たちまで呼ばれたんですか？いろいろ事情があるのや。 그렇게 다시 등장하는 텐카이치. いやあ皆さんお待たせしました。 드디어 텐카이치의 화려한 추리가 시작됩니다. 事件は鶴岡公子の犯行ということで決着がついてる。いいえ、彼女が殺したのは壁上玲子さんだけです。 그녀가 죽인 건 레이코뿐, 범인은 키미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鬼野作造さんを殺害し公子さんに犯行をなすりつけて殺害した真犯人は他にいます。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려는 순간 ではそのミストリックの謎を 그런데 갑자기 今から解き明かしてごらんに。毒や。私だよ。作造と公子を殺したのは。 뜻밖에도 진범이 선수를 치고 맙니다. 若い頃、私は風俗店で働いててね。作造の常連だったんだ。この家に嫁いだ後、いつはそれをネタに金をゆするようになった。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자 결국 사쿠조를 제거하게 된 사에코. だからって君子まで殺すことなかっただろう。 그리고 키미코 역시 私以上に投げ詰めだよ。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데다 他に男いたんだからね。 레이코를 살해한 진범이었고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더없이 적합한 상황이었죠. 達也、もっとしっかりしなさい。 그렇게 진범이 마지막 말까지 남기고 떠나자 おい、何してんねん。だって犯人自白して死んじゃったし。 추리물에서 추리할 게 없어진 탐정은 그저 처량해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 実質はトリックの王様や言うたんは誰や。 밀실에 대한 트릭은 남아 있습니다. 最後までやりといろ。それが名探偵の掟やろ。 그래서 다시 추리하려 하였으나 みんなはサイコさんの遺体運んでった。 관객이 사라진 무대에서 다행히 텐카이치의 추리가 시작됩니다. あの夜はすごい雪でした。サエコさんは大雪になることを予想しあの夜を選んだのです。作造さんの家はかなり傷んでいました。屋根に雪が積もると家全体が歪んでしまうほど古くなっていたのです。そう密室を作り上げたのは雪だったのです。雪の重みで家が微妙に歪みその結果玄関の戸が開かなくなっていたのです。そしてサエコさんはそのことを計算に入れていました。だからあたかもシンバリ棒をかませてあったかのように棒を戸のそばに置いていったのです。これが今回の真相です。 이로써 폼나게 추리를 마무리하지만 え、それでおしまい？戸がかしいで開かなかったってことかい。ねえ、まあ一言で言えば。でそれがどうしただ。 아무튼 그렇게 사에코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今思えば親父と結婚したのも最初から金目当て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因果応報さ。それは違うよ。 하지만 그녀가 죽으면서까지 끝내 밝히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었습니다. 彼女はなお前を産んだ実の母親なんだよ。 23년 전 어느 한 병원에서 카베카미 부부는 막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떠나보낸 뒤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들 앞에 15살의 소녀 사에코가 나타나게 되죠. 妊娠していることを親に隠していたサエコさんは病院に搬送され子供を産んだ。でも両親はサエコさんの出産を表沙汰にするのを拒み子供を施設に入れるよう命じた。 자식을 잃은 카베카미 부부는 소녀가 낳은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고 결국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여 자식으로 키우게 되죠. その赤ん坊が達也お前だ。そんな。もしかしたらお前の親父さん自分の死期を悟ってサエコさんにお前を託そうとしたんじゃないかって。サエコさんは親父さんの意思を受け継ぎお前に厳しく接したんだと思う。深い愛情を持ってな。信じられないねそんな話。全部お前の想像だろ。あ、これは全部
僕の想像だ。それをどう受け止めるかはお前の自由だ。 타치하는 사에코가 죽으면서까지 감추려 했던 비밀과 일련의 범행들이 자신의 친모였기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드라마는 명탐정의 규칙 1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품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2009년에 방영되었으며 이야기는 추리물의 단골 소재인 밀실, 다잉 메시지, 알리바이 등 전형적인 트릭들을 각 에피소드 속에서 차례로 분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주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추리물의 규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런 메타픽션 설정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관객들의 시선으로 추리물 의장치와 클리셰를 대놓고 비틀고 때로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학적 유머까지 선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기발하다기보다는 일부러 어이없고 뻔한 상황과 트릭들을 보여주며 마치 추리물 분석집을 드라마로 풀어낸 듯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물론 그 결과 본격 추리물 해석이 대할 만한 생각지도 못한 트릭이나 감탄할 만한 반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리물을 해부하는 추리물이라는 기획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며 장르 팬이라면 충분히 즐길 만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명탐정의 규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